118쪽에 빛의 굴절과 렌즈. 아무튼 반사는 통과하는 건 아니고요. 반사할 때는 반사 법칙에 의해서 반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 반사 법칙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 반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 근데 이거는 이제 통과를 하는 겁니다. 이건 굴절은 물론 사실 물 표면에서 반사되기도 해요. 예. 근데 이거 말고 이제 통과하는 빛을 볼 건데, 통과할 때 이렇게 투명한 어떤 뭐 그런 애를 이제 통과할 수가 있죠, 빛이. 근데 여기서도 이제 법선이라고 하는 걸 그립니다. 예. 이 90도인 법선을 그리고, 자, 입사되는 광선과 법선하고의 각도를 입사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가야겠죠. 이렇게 갔으면 원래 이렇게 가야 되겠죠. 예. 근데 이렇게 휜다라는 거예요. 왜 굴절이 왜 일어나는지 아셔야 되는데, 일단 굴절이 일어나는 까닭은 이거를 매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통과할 때랑 물을 통과할 때 속력이 달라서 그래요. 자, 각 물질에서 빛이 진행하는 속력이 다르다. 속력이 달라서 그러는 거야. 예. 근데 속력 다르면 왜 꺾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자동차 바퀴가 굴러간다 이렇게 뭐 이런 예를 많이 들어요.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는데 여기는 이제 아스팔트야, 포장도로. 근데 여기는 뭐 그 잔디밭이야. 예. 하여튼 비포장도로야. 예. 뭐 울퉁불퉁한 표면이야 이렇게. 예. 그러면 여기 아스팔트가 더 빨라요.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는 거예요. 지금 봐봐, 얘 굴러옵니다. 이렇게 옵니다. 얘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그럼 여긴 느리죠, 이 바퀴는. 왜냐면 느린 데로 왔잖아. 얘는 조금 가는데 여기는 많이 가요. 왜냐면 여기는 아직 아스팔트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얘 조금 가는 동안 얘는 많이 가요. 얘 조금 가는 동안에 얘는 많이 가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휘죠, 이렇게. 자, 얘가 이렇게 굴러오는데 이렇게 와요. 여기는 조금 가, 느리니까. 여기는 많이 가, 빠르니까. 얘 조금 가는데 많이 가, 이렇게. 그러면 휘죠. 그래서 속력차가 나면 꺾이긴 하는데 느린 쪽으로 꺾이는 거야. 얘가 원래 일로 가야 되는데 느린 쪽으로 꺾여. 느린 쪽으로 이렇게. 빛도 마찬가지인데, 빛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와요. 빛이 이렇게 진동하면서 옵니다. 빛이 이렇게 오는데 느려. 물이 느리거든요. 빛이 지나갈 때 공기 중보다 물에서 더 느려요. 그래서 지금 빠른 데서 느린 데로 오는 거야. 빠른 데서 느린 데로 옵니다. 얘 조금 가는데 많이 가,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휩니다. 이렇게. 물론 여기 지나고 나서는 이제 직진하겠지만, 자, 그래서 속도차가 나면 느린 쪽으로 휜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선은 요거고, 굴절광선하고 법선하고의 각도가 입사각이고요. 자, 굴절광선하고 법선하고의 각도가 굴절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입사각이 더 크죠. 입사각이 크고 굴절각이 작죠. 그리고 느린 쪽으로 휜다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입사각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커진다 이렇게, 그럼 굴절각도 커져요. 이거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집니다. 지금은 입사각이 더 크지만, 그러니까 이 문장을 잘 이해하셔야죠.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진다. 맞아, 맞는 말이죠.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진다. 만약 입사각이 작아 이렇게, 그럼 굴절각도 작지. 근데 입사각이 굴절각보다는 커요. 자, 그래서 굴절에 의한 현상들
물속의 다리가 실제보다 짧아 보인다. 물속에 있는 다리가 짧아 보인다. 짧아 보이잖아요. 짧아 보이는 이유가 요거는 거꾸로 와서 그런 건데, 이제 물속에 다리가 있어. 이렇게. 물속에 다리가 있어. 다리가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빛이. 근데 물이고 공기 중이야. 잘 봐요. 얘는 원래 이렇게 나와야겠지만 물 쪽으로 요렇게 꺾여요. 이렇게 꺾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빛이 와서 여긴 빠른데 여기는 느려. 여긴 빠른데 여기는 느려. 그러면 얘 조금 가는데 얘는 많이 가. 이렇게. 그럼 이렇게 꺾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봐요. 이렇게. 근데 항상 우리 눈은 빛이 직진해서 온 줄 알아요. 직진해서. 그래서 이 빛이 여기서 출발해서 꺾여서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왔다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꺾여져서 왔지만 우리 눈에는 여기서부터 왔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짧아진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수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깊이도 얕아 보입니다. 깊이도 얕아 보여요. 그냥 보면은 얕아 보이는데 들어가면 훅 들어가요. 자, 이런 현상이 있다. 굴절에 의해서. 떠오르는 동전은 뭐 하는 거냐면, 원래 지금 여기 동전이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동전이 이 안에 있어. 근데 내가 여기서 볼 때는 동전이 안 보여. 근데 여기다 물을 부어. 물을 부으면, 잘 봐. 물을 부으면 여기로 날아가는 빛이 꺾여서 우리 눈으로 들어와요. 우리 눈에서는 동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물을 부으면은 여기 안 보이던 애가 보여요. 이게 떴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로 나가는 빛이 굴절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눈에서는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굴절되는 거고, 이런 것도 굴절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지랑이나 뭐 신기루 이런 거는 아까 전에 선생님 물리 뭐 이런 거 가르쳐 주다가요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사실 고등학교 때도 배우거든요. 네. 물론 이제 무슨 수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워지긴 하지만 요거 보고 하는 게 낫겠다. 요 책에 있는 걸로 하이탑에 있는 건데. 자, 신기루는 이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온도차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면이 뜨거운 상태면 공기들이 이렇게 좀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빨라요. 여기가 뜨거운 공기를 통과할 때가 빛의 속도가 빨라요. 별로 걸리는 게 없어가지고 밀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빠릅니다. 여기는 느려요. 찬 공기는. 그럼 잘 봐. 여기서 아래로 가는 빛이 느린 쪽으로 휘게 돼 있어. 느린 쪽으로. 빠른 데서 느린 쪽으로. 느린 쪽으로 조금씩 휘는 거야. 느린 쪽으로 이렇게. 쉬다가 이렇게 오는 거야. 빛이. 휘어서. 우리 눈에서는 얘가 직진해 온 줄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여. 이렇게. 그래서 여기 봐봐요. 이게 지금 뭔가 물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기가 있는 건 아니고 요 아래로 내려가던 빛이 휘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이런 거 신기루라고 합니다. 이건 좀 특이한 경우인데 얘는 이게 바닷가잖아. 이거는 이제 사막이고 이거 아스팔트고 그러니까 바닥이 따뜻할 때 바닥이 뜨거울 때는 이렇게 휘는데 아래쪽이 차갑고 위에가 따뜻한 건 거예요. 그 아래쪽이 차갑고 위에가 따뜻한 공기입니다. 위로 날아가던 애가 찬 공기 쪽으로 느린 쪽으로 휩니다. 느린 쪽으로. 그래서 얘가 여기 떠서 보여. 이렇게 무슨 섬 같은 게 떠 있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요런 것도 빛에 의한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아즈랑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약간
뜨거운 곳을 통해서 볼 때 굴절률 차이가 나가지고요. 얘가 이제 흐물흐물하게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아즈랑인데, 이런 거.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건 신기루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흐물흐물하게 보이는 것도 있죠. 이런 건 아즈랑입니다. 요것도 속도 차가 나기 때문에, 햇빛이 강한 날 속도 차가 나기 때문에 굴절의 어떤 현상이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굴절을 이용한 예가 이제 대표적인 게 렌즈인데요. 렌즈는 이제 오목 렌즈와 볼록 렌즈가 있습니다. 자,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느린 쪽으로 휜다라는 거랑, 공기 중에서보다 유리를 통과할 때가 더 느려져요. 더 느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나란하게 왔어. 그럼 여기에, 근데 이게 공면에서 그림 그릴 때는 먼저 접선을 하나 그려야 돼. 그 다음에 법선을 하나 그리고, 입사각이 이건데, 굴절각은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갈 때, 느린 쪽으로, 얘가 이렇게 진행하는데 느린 쪽으로 세요. 느린 쪽으로 이렇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작게. 입사각, 이게 여기서 꺾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꺾여요. 두 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작게. 굴절각이 작게 이렇게 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나올 때 접선 그리고 법선 그린 다음에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작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작게. 크게네, 이거는. 미안해. 이건 느린 데서 빠른 데로 나왔구나. 느린 데서 빠른 데로 나오는 거니까 입사각보다 굴절각 크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꺾이고 여기서 한 번 더 꺾여요. 그거를 이제 한 번에 그리다 보니까 여기서 꺾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이렇게 두 번 꺾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이는 이유가.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아무튼 오목 렌즈는 빛을 퍼뜨린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되는데, 오목 렌즈는 빛이 나란하게 왔을 때 빛을 퍼뜨려요. 이렇게 퍼뜨립니다. 이렇게 퍼뜨립니다. 근데 오목 렌즈나 렌즈에서는 렌즈가 이 두꺼운 쪽으로 휘어요. 두꺼운 쪽. 이렇게 갔을 때 두꺼운 쪽, 이쪽이죠? 두꺼운 쪽으로 휩니다. 이거는 중간이니까 그냥 통과하는 거고, 이렇게 갔을 때 두꺼운 쪽. 근데 마구잡이로 퍼지는 건 아니에요. 또 얘가 요거를 이렇게 퍼지는데, 이거를 연장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초점이라는 게 있어요. 초점. 하나의 초점에서 퍼지는 것처럼 퍼져요. 그래서 하여튼 오목 렌즈는 빛을 퍼뜨린다. 그 다음에 볼록 렌즈도 이렇게 오면 이렇게 접선 그린 다음에 법선 그린 다음에, 이건 입사각보다 굴절각 작게, 이쪽이죠. 그 다음에 이 나갈 때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크게. 그럼 이렇게네요. 굴절각 커야 되니까. 자, 요런 경우에는 모입니다. 볼록 렌즈는 모입니다. 볼록 렌즈는 모여요. 오목 렌즈는 빛을 퍼뜨리고 볼록 렌즈는 빛을 모은다. 근데 거울은 반대였습니다. 거울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오목 거울이 빛을 모았어요. 오목 거울. 오목 거울이. 볼록 거울이 빛을 퍼뜨렸어요. 반사돼서 퍼뜨리는 거죠. 이게 반사돼서. 근데 볼록 거울이 항상 작고 똑바로 보였어요. 근데 오목 렌즈가 항상 작고 똑바로 보여요. 얘는 가까이 있을 땐 크고 똑바로 보이다가 멀어지면은 작고 거꾸로 보입니다. 볼록 렌즈도 마찬가지예요. 볼록 렌즈도 가까이 있을 때는 크고 똑바로 보이다가 멀어지면 작고 거꾸로 보입니다. 요거 봐봐요. 예. 오목 렌즈는 항상 작고 똑바로 보여요. 사실 안경이 오목 렌즈인데, 보통 사람들 안경을 이렇게 보면은 항상 작고 똑바로 보여요. 이렇게. 뭐 어느 시점에 이렇게 돌아가진 않습니다. 근데 볼록 렌즈는 가까이 있을 때는 크고 똑바로 보이고, 멀면은 거꾸로 보입니다. 거꾸로.
그러다가 더 멀어지면, 아주 멀어지면 작고 거꾸로. 오목 렌즈는 항상 작고 똑바로, 볼록 렌즈는 가까우면 크고 똑바로. 멀어지다 보면은 뒤집히고, 더 멀어지면은 작고 거꾸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목 렌즈는 빛을 퍼뜨리거나 뭐 이렇게 안개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개등은 뭐 이렇게 앞쪽으로 헤드라이트처럼 이렇게 쭉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이제 옆에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건데, 하여튼 이렇게 하는 게 안개등이고, 빛을 퍼뜨려 가지고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레이 망원경에는 오목 렌즈가 들어가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오목 렌즈죠. 예, 저반 렌즈. 망원경이 갈릴레이 망원경이 있고 케플러 망원경이 있는데, 갈릴레이 망원경은 대물 렌즈는 볼록 렌즈 쓰고 저반 렌즈는 오목 렌즈를 써서 상하가 안 바뀌게 해요. 상하가. 근데 이 케플러 망원경은 상하가 바뀝니다. 여기에서 간빛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은 갈릴레이 망원경이 더 좋은 것 같지만, 사실 배율은 케플러 망원경이 더 높아요. 천체 같은 거 관측할 때는 이렇게 볼록 렌즈 있는 걸 씁니다. 그 다음에 뭐 망원경 같은 데도 볼록 렌즈 많이 쓰고, 현미경에도 쓰고요. 특히 이제 근시랑 원시 교정할 때 쓰는데, 근시라는 거는 가까이 있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게 보인다. 근데 그러면 먼 곳이 안 보이죠, 잘. 근데 왜 먼 곳이 안 보이냐면, 특히 이제 뭐 어린 학생들이나 학생들이 너무 가까이 있는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뭐 책을 본다던가 휴대폰을 한다던가. 가까이 있는 거 볼 때는 이 수정체가 되게 두꺼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 가까이 있는 거를 많이 휘어 가지고 원래 그 망막에 맺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먼 곳을 볼 때는 사실 물체가 작기 때문에 많이 휘면 안 돼. 그래서 수정체가 얇아져야 돼, 먼 곳 볼 때는. 근데 이미 두꺼운 상태로 하도 있다 보니까 먼 곳을 볼 때도 두꺼운 상태로 있는 거예요, 수정체가. 그래서 얘가 너무 많이 꺾여. 얘가 너무 많이 꺾여서 흐릿하게 보이는 거야. 그게 이제 근시야. 그게 근시. 너무 많이 꺾여가지고. 그래서 망막에 있는 데까지 이 그 초점을 이제 이 뒤쪽으로 밀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오목 렌즈를 껴서 빛을 퍼뜨리는 거야. 미리 좀 퍼뜨리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여기 맺히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아무튼 근시용 안경은 오목 렌즈를 사용해야지 원래 상을 제대로 맺혀서 볼 수 있습니다. 봐봐. 그래서 얘가 좀 책보다 좀 작게 보일 겁니다. 이건 오목 렌즈. 원시는 보통 나이 많으신 분들이 원시예요. 원시는 먼 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먼 곳은 보인다, 이거. 먼 곳은 보인다. 원시. 먼 곳 보인다. 가까운 곳은 잘 안 보인다. 근데 그럼 왜 그러냐면, 이제 가까운 걸 보려면 이게 물체가 커서 굴절을 많이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이 수정체를 두껍게 해줘야 돼. 근데 두껍게 해주는 게 이 주변에 있는 근육이에요, 근육. 눈 주변의 근육. 근육이 이거 수정체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두껍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들면은 그 근육이 잘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 보는데도 수정체가 얇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 보는데도 수정체가 얇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굴절을 별로 안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기 뒤에가 있어요. 그래서 볼록 렌즈 뭐 하는 애지? 빛을 모으는 애지, 빛을 모아, 이렇게. 모아서 여기에다 딱 이렇게 맺히게 하면은 원시 교정이 되는 거예요. 볼록 렌즈로는 원시를 교정한다.
오목렌즈로는 근시를 교정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근시인 사람들은 이게 수정체가 너무 두꺼워져 가지고 생기는 거여서 어른 되고 이러잖아. 그러면은 이 수정체를 깎는 수술도 해요. 뭐 라식, 라섹 뭐 이런 거 특히 여자분들 많이 하는데, 안경 여기를 깎어 수정체를 레이저로. 그러면 얘 좀 얇아지잖아. 그러면은 보여요. 신기하죠. 이런 게 근시랑 원시 교정하는 겁니다. 자, 빛이 두 물질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을 빛의 굴절이라고 하고요. 오목렌즈는 물체와의 거리가 관계없이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이 보입니다. 볼록렌즈는 만약에 가깝게 있잖아요. 그러면 크고, 이것도 바로 선상. 볼록렌즈를 보면 크게 보이죠. 뭐 이런 거 전반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저번에 한 것 같고, 이거 저번에 했죠? 자, 심화 내용을 잠깐 보면 122쪽. 이것도 뭐 작도라는 걸 하면은 언제 이게 뒤집어지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볼록렌즈는 나란하게 간 빛은 초점을 지나가요. 근데 중심을 통과한 빛은 그냥 가요. 그러면 여기 빛이 모이잖아. 그럼 이렇게 얘는 빛이 여기 있고, 여기서 출발한 빛이 여기 있고, 여기서 출발한 빛은 쭉 가면 여기 있어. 그래서 뒤집어지는 거야. 볼록렌즈로 멀리 있는 애를 보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볼록렌즈로 멀리 있는 애를 보면, 두 배보다 멀리 있는 애를 보면 뒤집어져요. 초점거리보다 두 배보다 멀리 있으면. 먼 애랑 가까운 애만 할게. 초점보다 가까워. 잘 봐. 나란하게 간 빛은 초점을 지나가요. 근데 가운데 통과한 빛은 그대로 가는데 지금은 안 만나잖아요. 안 만나면 우리 눈에선 이 빛들이 직진해서 온 줄 알아. 여기서부터.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크고 똑바로 보이는 거야. 가까이 있으면 크고 똑바로 보여요. 볼록렌즈 가까이 있는 걸 보면. 근데 멀리 있으면 작고 뒤집힙니다. 이따가 잠깐 볼록렌즈랑 보여줄게요. 저번에 거울만 봤죠? 자, 오목렌즈는 이게 좀 가까이 있는 거죠. 가까이 있으면 빛이 퍼지긴 하는데 초점에서 퍼지는 것처럼 퍼집니다. 나란하게 간 빛은 이렇게 가고, 가운데로 간 빛은 그냥 직진합니다. 이렇게. 안 만나잖아요. 안 만나면 우리 눈에선 연장선상에서 온 것으로 생각해. 여기 이렇게. 얘보다 작고 똑바로 보이지. 작고 똑바로. 근데 이거는 지금 먼 거잖아요. 초점보다 먼 거잖아요. 더 멀리 해도 그런데 더 멀리 이렇게 그냥 더 멀리 이렇게 그려놓으면, 나란하게 간 빛은 초점에서부터 나가는 빛의 방향으로 가고, 가운데를 통과하는 빛은 그냥 가요. 이렇게. 안 만나잖아요. 안 만나면 우리 눈에서는 여기에서부터 온 줄 알아요. 그래서 멀리 있으면 작고 똑바로, 가까이 있어도 작고 똑바로. 그래서 언제나 작고 똑바로. 이거 문제는 어디까지 풀어져 있나요? 아픈 문제만, 거울 관련된 거 빼고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9번부터 풀면 되겠네요. 9번부터 해서 실력 강화 문제까지 다 할게요. 9번부터 실력 강화 4번까지. 이거 굴절이죠, 굴절. 굴절이고, 굴절되었기 때문에 5번 고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나는 이게 좀 오목한 거야, 이렇게. 그래, 요거는 이제 오목 렌즈처럼 작용한 거고, 요거는 이제 볼록한 거여가지고 볼록 렌즈처럼 보이는 거다. 그래서 오목 렌즈 역할과 비슷하다 맞고요. 볼록 거울이 아니라 볼록 렌즈고요, 볼록 렌즈. 거울에서 반사되어서 나오는 빛이 물이 든 꽃병에서 반사된 게 아니라 굴절된 거죠. 요거 반사는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광원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굴절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다음에 11번에 렌즈에 대한 설명. 자, 굴절 현상 이용하는 거 맞고요. 볼록 렌즈 가운데가 가장자리보다 두껍다. 맞습니다. 이게 가운데가 두꺼운 게 볼록 렌즈고, 나란하게 진행하던 빛은 오목 렌즈에서 반사되는 게 아니고 굴절된다. 굴절. 넓게 퍼지는 건 맞는데, 오목 렌즈로 가까이 있는 글자를 보면 실제보다 작게 보인다. 맞고요. 나란하게 진행하던 빛은 볼록 렌즈에서 굴절되어 렌즈 한 점에 모인다. 맞습니다. 볼록 렌즈 빛을 모읍니다. 3번. 자, 이거는 이제 작고 똑바로 보이는 거는 볼록 렌즈입니다. 볼록 렌즈. 오목 렌즈는 항상 작고 똑바로 보이기 때문에, 이건 작고 거꾸로네. 작고 거꾸로 보이는 거는 볼록 렌즈고, 작고 똑바로 보이죠? 작고 똑바로 보이는 거는 오목 렌즈예요. 오목 렌즈. 틀렸고, 근시 교정은 오목 렌즈라는 거고요. 가 렌즈로 가까이 있는 인형을 보면 크고 거꾸로가 아니라 크고 똑바로, 거꾸로가 아니라 크고 똑바로. 나 렌즈에 나란하게 진행하던 빛이 들어오면 굴절한 후 한 점에 모인다. 아니죠, 퍼지죠. 나 렌즈에는 인형의 위치와 관계없이 항상 인형보다 작고 바로 선상이 보인다. 이게 맞네요. 5번. 그 다음에 13번에 자, 뭐가 가까이 있는 걸 봤대. 가까이 있는 걸 봤는데 크고 똑바로 보이는 거지. 이건 써있네. 크고 똑바로. 볼록 렌즈고, 오목 렌즈만 작고 바로 선상이 보이는 거야. 볼록 렌즈는 작고 바로 선상이 안 보여요. 작고 거꾸로는 보이지. 볼록 렌즈는 작고 거꾸로는 보이고, 작고 바로 선상은 오목 렌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목 렌즈. 볼록 렌즈는 크고 똑바로, 작고 거꾸로. 오목 렌즈는 작고 똑바로. 자, 퍼지던 게 이렇게 된 거는 사실 이거는 모은 거예요. 이게 모은 건 줄 아셔야 되는데. 자, 잘 봐. 아까 전에 나란하게 간 빛을 모을 수 있잖아, 이렇게. 볼록 렌즈가. 그럼 잘 봐요. 여기서부터 나가는 빛은 똑바로 가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퍼질 애를 똑바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이것도 돼요. 그러니까 나란하게 간 빛을 모으잖아요. 근데 퍼질 애를 똑바로 가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 이건 반사하는 그림이죠. 근데 반사는 지금 볼록 거울이네. 볼록 거울. 볼록 거울은 퍼트리니까. 볼록 렌즈, 볼록 거울. 볼록 렌즈, 볼록 거울. 4번이네요. 답은 4번. 볼록 거울을 이용한 거 15번에 볼록 거울을 이용한 거는 뭐 구분도로의 그 거울이라던가 아니 보완 거울 이런 거 되죠. 뭐 이제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감시하는 거죠. 자, 가까운 곳은 잘 보인다. 이게 이제 근시라 근시. 먼 곳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근데 이유가 너무 수정체가 두꺼워서 그래요. 너무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그래서 얘를 빛을 퍼트려야 돼. 퍼트려야 돼. 그래야지 망막이 맺혀요. 그래서 답은 4번이겠네요. 빛을 퍼트려야 돼. 근데 이제 3번은 이제 볼록 렌즈 썼잖아요. 그쵸? 지금 4번만 가능합니다. 이건 모으죠. 모으는 거는 뭐야? 볼록 렌즈. 볼록 렌즈로 그 다음에 자 가까이 있는 애를 보는 거래요. 그럼 크고 똑바로 기억. A에 해당하는 건 기억.
아주 멀리 있는 걸 본대요. 그러면 작고 거꾸로 디귿. 기역 디귿 순으로 있어야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2번이고 조금 쉬었다가 파동과 소리 하겠습니다.